4. 바블로그라드 경기병 연대는 브라우나우에서 2마일 지점에 주둔하고 있었다. 니콜라이 로스토프가 견섭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병 중대는 잘리세네크라는 독일 마을에 배치되어 있었다. 온 기병 사단에 바시카 제니소프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중대장 제니소프 대위에게는 마을에서도 훌륭한 편인 숙사가 할당되어 있었다. 견섭사관 로스토프는 폴란드에서 이 연대를 뒤따라온 이래 중대장과 동거하고 있었다. 10월 11일 즉 마크 패전의 비보에 의해서 본영 안이 모두 발칵 뒤집히는 야단이 일어난 그날 기병 중대의 본부에서는 행군 생활이 전과 다름없이 평온하게 계속되고 있었다. 하룻밤 내내 카드 놀이에서 지기만 한 제니소프는 로스토프가 아침 일찍 말 먹이 짐과를 끝내고 말을 타고 기대했을 때에도 아직 숙사로 돌아와 있지 않았다. 견섭사관의 제복을 입은 로스토프는 현관 청계에 가까이 가자 말을 밀듯이 하고 젊은이다운 날씬한 몸짓으로 한쪽 발을 빼고 다른 한쪽 발로 잠시 등자 위에 선 채 말과 헤어지기 쉽지 않은 듯 하였으나 마침내 훌쩍 뛰어내려 전령을 불렀다. 어이 본다랭꼬 이것 봐. 그의 말을 향해서 돌진해 오는 경기병을 보고 그는 외쳤다. 좀 끌고 다녀주게. 응. 행복을 느끼고 있는 순간에 사람 좋은 젊은이들이 누구에게 대해서나 표시하는 형제에게 하는 것 같은 그 쾌활하고 부드러운 의조로 그는 말했다. 알겠습니다. 하고 유쾌한 듯 고개를 흔들면서 소러시아 태생의 병사가 대답했다. 조심해서 끌고 다녀. 다른 한 경기병이 역시 그의 말 쪽으로 달려왔으나 그때에는 벌써 본다랭꼬가 고삐를 말등에 던져 올린 뒤였다. 이 견섭사관은 술값을 톡톡히 주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봉사하면 덕을 보는 것 같았다. 로스토프는 목덜미에서 허리에 걸쳐 말을 쓰다듬어 주고 현관 청청대 위에서 발을 멈췄다. 굉장한데 아주 훌륭한 말이 될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미소를 머금으며 군도를 쥐고 박차 소리를 내면서 청청대를 뛰어 올라갔다. 이때 자켓을 입고 둥근 모자를 쓴 독일인 집주인은 쇠서랑을 들고서 걸음을 쳐내고 있다가 외양간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로스토프의 모습이 눈에 띄자마자 독일인의 얼굴은 갑자기 환해졌다. 그는 즐거운 듯이 미소를 짓고 눈을 깜빡거렸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이군요. 그는 이 젊은이와 인사를 나누는 것에 분명 만족을 느끼는 듯 이렇게 되풀이했다. 벌써 일을 시작하셨군요. 생기를 띤 그 얼굴에서 잠시도 사라지지 않는 즐겁고 정다운 미소로 로스토프는 말했다. 오스트리아 만세, 러시아 만세, 알렉산드로 황제 폐하 만세. 그는 이 독일인을 향하여 이 집주인이 자주 입 밖에 내는 말을 되풀이하여 말했다. 독일인은 웃음보를 터뜨리고 외양간에서 나와 둥근 모자를 벗어 머리 위에서 한바탕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온 세계 만세. 로스토프 자신도 독일인과 마찬가지로 모자를 머리 위에서 흔들고 웃으면서
그리고 온 세계 만세 하고 외쳤다. 외양간을 치우고 있었던 독일인이나 소대를 데리고 말먹이를 가지러 갔던 로스토프에게나 비록 이렇다 할 기쁨의 원인은 없었지만 두 사람 다 행복에 젖은 듯한 희열과 간격이 없는 애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나누면서 헤어졌다. 독일인은 외양간으로, 로스토프는 제니소프와 함께 빌리고 있는 농가로. 대위님은 어떻게 되셨나? 온 연대에서도 뻔뻔스러운 하인으로 이름이 나 있는 제니소프의 종조린 라브 루시카에게 로스토프는 물었다. 어젯밤부터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이러신 모양입니다. 하고 라버루시카는 대답했다. 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겼을 것 같으면 일찍 돌아오셔서 자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침이 되어도 아직 보이지 않는 걸 보니 말하자면 이것은 깡그리 이런 증거죠. 이제 잔뜩 화를 내며 돌아오실 겁니다. 커피라도 드릴까요? 아, 좋아. 줘. 10분쯤 지나서 라버루시카는 커피를 갖고 왔다. 오셨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자, 이제 야단 나겠군. 로스토프가 창문을 내다보며 집으로 돌아오는 제니소프가 눈에 띄었다. 제니소프는 얼굴이 빨갛고 까만 눈이 번뜩이는 흥크러진 머리털과 입수염이 까맣고 몸집이 작은 사나이였다. 그는 단추를 끼지 않은 경기병 외투에 옷주름이 쭈글쭈글하게 늘어진 넓은 바지를 입고 찌그러진 경기병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침울한 얼굴을 하면서 현관 청청대로 다가왔다. 다부르실까 하고 그는 아름을 목구멍으로 발음하면서 큰 소리로 노엽게 외쳤다. 어이 벗겨줘, 바보 같으니.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벗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라브루시카가 말했다. 아, 자네 벌써 일어났나?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제니소프는 말하였다. 오래됐습니다. 하고 로스토프는 말했다. 저는 건초를 가지러 갔다가 맛질리다 양을 보고 왔습니다. 그대 난 어젯밤에 몽땅 읽고 코가 납작하도록 당해서 하고 제니소프는 외쳤다. 정말 운이 나빠서. 운이 나빠. 자네가 가고 나서 곧 그렇게 돼버렸어. 어이 차 좀 줘. 제니소프는 미소 짓듯이 짧고 튼튼한 이를 드러내 보이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손가락이 짧은 두 손으로 숲처럼 곤두선 짙은 검은 머리털을 흐트러뜨리기 시작했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나는 또 그런 생쥐한테 갔을까? 두 손으로 이마와 얼굴을 문지르며 그는 말했다. 글쎄 좀 생각해봐. 한 장도 단 한 장의 카드도 맞질 않았으니 말이야. 제니소프는 이때 불을 붙여서 내준 파이프를 받아 손에다 꽉 쥐고 불똥을 흩뿌리면서 그 파이프로 마루를 치며 외치기를 계속했다. 작은 판은 져주고 큰 판은 자기가 이겨버렸거든. 작은 판은 져주고 큰 판은 자기가 이겨버린단 말이야. 그는 불똥을 그 언저리에 온통 흩뿌리면서 파이프를 두드려 깨고는 그대로 그것을 획 팽개쳐버렸다. 그리고 잠시 잠자코 있다가 갑자기 반짝반짝 빛나는 까만 눈으로 유쾌한 듯이 로스토프를 바라보았다. 하다못해 여자라도 좀 있으면 좋을 텐데 거기에선 마시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 아, 전댕이다도
빨리 시작했으면 좋으던만 어이 거기 있는 건 누구야 하고 그는 문 밖에 멈춘 무거운 구두 소리와 박차 소리 그리고 공손한 기침 소리를 듣고 문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다. 기병 상사님입니다 하고 라보루시카가 말했다. 제니소프는 더 한층 얼굴을 찌푸렸다. 제기달 하고 그는 얼마인가의 금화가 들어있는 지갑을 내던졌다. 도스토프 얼마나 남아있는가 계산을 하고 지갑을 베개 밑에다 밀어 넣어주게 라고 말하고 그는 상사 쪽으로 나갔다. 로스토프는 돈을 받아 쥐고 헌 것과 새 것이 뒤섞인 금화를 기계적으로 나눠 가지런히 맞추면서 계산을 시작했다. 야 젤다닌이군 어서와 난 어제 녹았다네 하는 제니소프의 목소리가 옆방에서 들렸다. 누구한테서요? 브이코프의 그 생쥐 집에서 말입니까?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는 다른 사람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리고 그 뒤를 이어 젤라닌 중위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역시 같은 경기병 중대의 장교였다. 로스토프는 베개 밑에다 지갑을 쑤셔놓고 자기에게 내밀어진 조그마하고 축축한 손을 쥐었다. 젤라니는 출정 전에 무엇인가의 이유로 근위대에서 이곳으로 전속되어 온 사나이였다. 연대에서 그는 품행이 단정하였으나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로스토프는 이 장교에 대한 까닭없는 혐오의 감정을 억누를 수도 숨길 수도 없었다. 그런데 어떠소? 젊은 명기수 네그라치크의 근무 태도는 어떠소? 하고 그는 물었다. 그라치크는 젤라니니 로스토프에게 갓 조교된 말이었다. 중위는 결코 한 번도 자기와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의 눈을 정시한 적이 없었다. 그의 눈은 줄곧 대상에서 대상으로 옮겨졌다. 오늘 자네가 타고 가는 것을 봤지. 뭐 별로 꽤 좋은 말이죠. 하고 로스토프는 대답했으나 사실은 700루블리로 산 이 말은 절반 값어치도 되지 않았다. 왼쪽 다리를 좀 절기 시작했지만 말이에요. 하고 그는 덧붙였다. 말굽이 갈라졌군. 아무것도 아니요. 자네에게 가르쳐 드리지. 어떤 징을 박아야 좋은지. 네, 꼭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로스토프는 말했다. 가르쳐 드리지. 가르쳐 드리고 말고 정말 그 말에 대해서는 자네는 나한테 감사하게 될 거요. 그런 말을 끌고 나오라고 일러야겠군요. 로스토프는 다만 젤라닌의 옆을 피하고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말하자 말을 끌고 오도록 이러기 위해 나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